그러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오스만 제국의 어떤 문화적 유산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음료수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료. 한국 남자라면. 커피.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긴 합니다. 아, 이럴 때 커피 맛있나게 해주셔야지. 니즈를 깔았는데 어도시가 약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출연입니다. 튀르키예 출신 대한민국인 중동 지역 전문 기자 알파고입니다. 대한민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저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셨군요. 네, 저 발목을 이렇게 자르시면 여기서 빨간색 피, 여기서는 파란색 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떨어져가지고 태극기가 그려질 거예요. 와. 네. 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이 오스만 제국을 흔히 이제 튀르키예의 전신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이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튀르키예 공화국이잖아요. 예. 튀르키예 공화국을 만든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 안에서 군사사관학교에서 졸업했던 아니면 거기 있는 은행들에서 은행 총재였던 오스만 제국 말기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예. 그리고 오스만 제국 말기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정당에서 좀 약간 2등급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공화국 형태로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스만 제국을 다른 나라로 보고 있진 않아요. 더 신기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오직 튀르키예의 앞 버전으로 보는 걸로만 끝나진 않아요. 동시에도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어요. 야. 지중해 동네를 하나로 묶어서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나왔던 그 수많은 꿀을 빨아주는 제국의 이름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원래 로마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조금만 시간을 흘러갔더니 로마 중심으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수도가 이스탄불로 갔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는 거는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틴 중심으로 이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세금이라든가 무역 통로라든가 군사 패권이라든가 이 종합 세트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다신교였을 때도 기독교였을 때도 다음에 오스만 제국으로 이슬람교였을 때도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삼성의 이제 주식들이 뭐지 그 시장에서 폭망하고 제가 가서 그 싸게 다 인수하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새로운 이제 주인이 제가 되면 그럼 삼성이 삼성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인수를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튀르키예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의 역할, 기능, 기관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국가를 그냥 그대로 코피페이스트했어요.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 시절에 오스만 제국 황제들이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을 보시면 가이제르 룸이라고 써 있어요. 가이제르 룸은 무슨 뜻이죠? 가이제르 황제이고요. 룸 로마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술탄들이 본인을 로마 제국 황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예. 지금 튀르키예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가 600년을 지중해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를 호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웬만한 아랍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낮게 보거든요. 튀르키예 사람도 똑같습니다. 낮게 보시나요? 낮게 보던 것보다는 우린 형이고 그분들이 형제다. 보세요. 아주 순화해서 말하지만 제가 여러 터키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예. 과거 아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당시 다 전부 다 오스만 제국 하에 있었단 말이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독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처음 건국이 된 겁니까? 이제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원래 로마 제국을 되려고 꿈을 꾸고 있었던 셀juk 제국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사실은 이스탄불 가서 보고 가지고 새로운 로마 제국 우리가 되자. 그래서 자기네 나라 이름도 술타네이트 룸이었어요. 로마 술탄국. 그 나라가 몽골한테 착살이 난 거예요. 작살이 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이 중앙에 있는 술탄이 왜 이렇게 힘이 약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의 국기를 꽂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른 술탄국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다들 자기는 술탄국을 만들었다가 막판에 자기 독립선언을 했던 건 오스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동로마 제국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독립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투르크 부족들이 와요. 유목민들이 와요. 왜냐면 그 소문이 났어요. 여기 있는 투르크 장군들은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오스만 이 애들이 가서 로마 제국으로 싸우네? 아, 걔네들은 너무 있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오스만한테 붙자. 그래서 새로 왔던 부족들도 오스만 제국한테 붙고, 그리고 그 투르크 장군들 중에서 좀 힘이 빠진 애들이 가오 있게 죽자 해가지고 자기 딸내미를 오스만 제국한테 시집으로 보내고 오스만 제국이랑 합병하고. 그래서 그 애초부터 오스만의 그 가문이 너무 빠르게 커졌어요. 오스만 제국이 이제 초기에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는 터키 민족들끼리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서쪽에 있던 오스만이라는 이 사람들은 기독교 제국 로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와도 싸우는 멋진 사람. 오스만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슬람의 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지라는 뜻인데 이슬람의 전사라는 뜻이에요. 이 가지 이 사람들이 딱 로마 제국 전선에서 훌륭하게 그다음에 용맹스럽게 싸우니까 우리도 가지가 돼야 되겠다. 이슬람의 전사가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 당시는 오스만 제국이니까 부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오스만 제국에서 부르는 시점은요, 오스만이 가서 콘스탄티나폴을, 즉 이스탄불을 정복해가지고 예. 로마 제국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네. 시점 이후로부터 오스만 제국이라 부르지, 그 이전에는 오스만 국가 아니면 오스만 왕조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 우리 앵커님께 퀴즈를 하나 드리죠. 아, 좋습니다. 언제 콘스탄티노플을 네. 오스만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몇 세기? 16세기? 아, 15세기. 15세기. 15세기 15세기 정답입니다. 언제 근데? 제가 전공이 네. 이과입니다. 아, 1453. 1453. 웬만한큼 튀르키예 남자의 은행 비밀번호입니다. 아, 진짜입니까? 잠시만요. 정말로요? 네.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왔을 때 16살에 왔을 때 그때는 아직 어려가지고 뻥이 심했어요. 이제 통신 회사에 갔는데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끝번호 뭘로 할까요? 튀르키예 남자라면 두 가지. 무조건 1453. 1453 아니면 자기 자기 생일. 응원하는 축구팀의 아, 축구팀. 그 장립연도. 축구도 안 까먹겠습니다. 이 네,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했으면 1454 안 네, 까먹은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가 그때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뭐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전성기의 왕이라 하면 저는 한 두 사람을 들지 않겠습니까? 압도적인 메멧 2세. 아, 압도적입니까? 술레이만도 있는데 여기는 메흐메드 메멧 이세라고. 2세가 열어준 그 위대한 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그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아, 문을 연 사람이 더 메흐메드- 중요한 메흐메드 2세가 결국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분이 사실은 이미 어린 나이에 술탄이 돼요. 왜냐면 아빠가 가서 유럽 국가들 다 작살내가지고 다음에는 병화 조약을 맺어요. 오케이, 이제 유럽 애들이랑 우리가 제대로 싸웠고 병화 조약을 맺었으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아들 앉히고 가요. 예. 본인이 진짜 수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종이에 빠진 채로 살라고 했는데, 근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야, 이제 술탄 자리에 7살짜리 아기가 앉는다고? 야, 그러면 그 조약이야. 그때 이제 교황님도 이제 성명서를 내요. 이겨도라 하는 약속은 어겨도 된다. 이야. 교황님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파기해요.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요. 그 12살 아이가 야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도 뭘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 여기 유럽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건데, 근데 뭐야? 내가 12살이니까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보내요. 아빠, 내가 술탄이라면 당신한테 명령한다. 나의 군대 장군이 되라. 아빠, 당신이 술탄이라면 빨리 와라. 너의 군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빠가 와요. 아빠 와서 다시 이겨요. 아들이 아빠가 있었던 곳에 이제 도지사로 다시 뒤돌아가고 7년 이후에, 그때 물론 블랙리스트로 와요. 7년 전에 나를 무시하는 그 장관들 어디야? 그래서 오자마자 일단은 좀 숙정을 해요. 아이고야. 왜냐하면 마음을 먹었어요. 난 이스탄불을 먹을 거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생동감이 네, 있고 생동감 재밌는 있는 얘기긴 얘기인데 한데 또 혹시 교수님이 신빙성이 좀 없긴 해. 약간 그래요? 심리서 없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박으시면. 좀 그러면 교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메흐메드 2세가 일단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점령하는 그 전략, 비자치 제국이 이미 알고 있었고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다에다가 뭐를 설치했습니까? 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예. 사슬을 설치합니다. 예. 왜 거기에다 사슴을 깔았냐면 거기 있는 성벽만 약해요. 거기 있는 성벽에다가 이렇게 복단을 던지면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배가 거기 들어가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네. 예. 로마 제국이. 예. 그래서 거기다가 사슬을 미리 사슬을 깔았어요. 예. 사슬을 바다에다 예. 친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제가 말한 신미성 없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면 신미성 없다고 하시거든요. 배를 육지로 끌어옵니다. 하루 밤에 72척 배를 이렇게 올리브유 빨린 이렇게 네. 나무판 위에다가 올려서 끌어서 굴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결국 그 아까 약한 성을 치게 되고 성이 무너지면서 저 콘스탄티노플이 결국은 오스만 손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예. 메메디세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는 자기 무덤을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주는 콘스탄틴 대제가 있잖아요. 예. 그분 무덤 옆에다가 자기를 안치시키라고 어. 영혼으로. 왜냐하면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콘스탄틴 대제예요. 예. 나는 두 번째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인들끼리 같이 자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무덤을 콘스탄틴 대제 옆에다가 묻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침략을 하거나 본인이 영토를 그냥 가져가면 아니라니까요. 정복이에요. 침략과 인수. 그 의미가 많이 다른가요? 아, 똑같습니다. 다르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뭐가 다른 거죠? 예. 예. 아무튼 그럼 뭐 정복을 하게 되면 네. 보통은 이제 과거 왕들에 대한 역사는 이제 지워버리고 아. 새로운 역사를 심기에 마련인데 이어서 이 사람들이 옛날 정통을 부정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통을 이어받는다고 그것을 오히려 선전을 해요. 이게 저는 오스만 제국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탄불의 가장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소피아. 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이거를 교회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슬람이 들어갔으니까 싸그리 그냥 불태운다든지 망가뜨려서 파괴시킬 새로 수 있을 텐데. 파괴시켜서 완전히 모스크로 새로 짓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것도 저는 오스만 제국의 강점이다. 아니 왜냐하면 그 예. 성소피아 성당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즉위식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 갑자기 여기저기 왕국들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 뭐냐면 수도에다가 성소피아 성당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성소피아 성당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건축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 그냥 코피페이스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메메티세를 봐야 돼요. 메메티세는 다른 오스만 제국 술탄들 중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아랍어하고 이란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따로 이렇게 언어를 안 배워요. 메메티세는 이태리어, 그리스어 오. 이런 언어를 배웠어요. 저는 이것도 다 좀 어느 정도 튀르키예에서 국뽕 자원에서 찌라시인 줄 알았는데 기록들이 있어요. 본인이 배우고 난 다음에 예. 본인 집을로 쓰는 그 라틴어로의 자기 기록들, 기록들. 일기들이 예. 그 덕가부 궁정에 있고요. 튀르키예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탄불을 정복하는 그 장면의 사진이 있거든요. 예. 이제 배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보는 메메디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을 타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신하들이 술탄님 어디 가세요? 근데 또 뒤에서는 이렇게 배들이 땅을 육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바로 이 또라이 정신. 말을 바다로, 배를 육지로. 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 또라이 정신이 투철한. 근데 이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메메디세가 이스탄불을 정복하는 나이에 있다.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아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들 루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부담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저를 중동 나라들에 엮이지 마세요. 부담 많이 받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성공한 거죠 지금. 저는 당근 할아버지 우선이에요. 메헤메트 2세 이후에 튀르키예에 또 전성기를 이어갈 왕이 있다면 술레이만. 수레이만 이전에 셀림 1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시네요. 갈립니다. 예, 이제 술레이만 이건 어느 셀림이세. 시선 따라 다르긴 한데 비율로 봤을 때 예. 제일 많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셀림이세요. 셀림이세요. 이슬람 지역을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슬림들의 거의 90%가 다시 한번 같은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반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예. 독립을 했는데 예. 근데 아랍 사람들도 너무 찬양하고 사랑하는 두 명이 있어요. 오스만 제국 술탄들 중에서 하나는 메메디세 그리고 하나는 세림 2세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랍 사람들을 점령해서 오스만 제국을 통치하에 넣었는데 우리 아랍인들하고 무슬림인들을 독립시켰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하단 말을 저는 이 기회로 여러 거 물론 이집트 사람들의 의견에 엇갈릴 수 있지만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집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집트에 그 당시에 있던 맘룩 왕조가 있었습니다. 노예 왕조. 물론 아랍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강력한 왕조였거든요. 1250년부터 1517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할 때까지 이집트와 시리아를 아주 호령했던 예. 어마어마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이제 오스만 제국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이제 오스만 제국에 편입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집트 사람들이 오스만을 그러면 좋게 보겠냐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진짜 한국 분들이 오랫동안 민족 국가로 살았기 때문에 좀 약간 시선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예. 맘룩 왕조를 말씀하셨는데 국호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델레툴 türkiye라는 국호를 썼어요. 지금 델레툴 türkiye 뭐예요? 튀르키예 국가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왜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노예들이 다 돌골 계통이에요. 예. 즉슨 맘룩 왕조의 왕하고 오스만 제국 술탄이 같은 언어를 써요. 그러네요. 같은 민족이에요. 네, 근데 네. 신화가 달라요. 하나는 슬라브 계통, 하나는 뭐 이집트에 있는 아랍 사람들. 오스만 통치가 소수민족의 종교를 보장해줬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성장할 때 이 지역이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실망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됐었고 예.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오스만 제국은 세금도 그렇게 많이 안 뜯어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역사를 보시면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제국은 아니었다. 그렇게 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력을 사용했어야 되기 때문에 자비로운 그런 제국이라고 생각만 하시는데 어두운 면도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 너무 뽕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몇 세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150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는 빨아주는 시기예요. 1700년대 말기 1800년 들어가지고 저 그때 때릴게요. 아 그리고 셀림 1세가 지금 이렇게 시리아에서 내려오고 이집트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오스만 제국 군인들이 인생 처음으로 사막에서 걸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야 우리는 이 꿀땅 예루살렘하고 시리아까지 먹었는데 굳이 이집트까지. 피라미드까지는 예.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약간 너무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란을 먹고 집에 왔는데 한 달 만에 또 나가래. 그리고 사막이에요. 걸어가봤자 내일 아침 다음 날 다 사막이에요. 예. 안 변해요 환경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사람들 화가 나는데 이제 그걸 셀림 2세가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말 타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말에서 내려요. 술탄이 내려왔는데 다들 말을 탈 수가 없잖아요.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장군들이 와서 아니 술탄님 사람들 입이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또 이렇게 말에서 내리고 걸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때 뒤돌아와서 너무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질러요. 지금 모함med 사다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나한테 모든 이슬람 세계를 통일시키라고 명령 내렸는데 난 어떻게 그 뒤에서는 말을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또 군인들의 뽕에 차가지고 야 이집트까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역사 편찬에 있어서 조금은 이게 너무 미화된 얘기 아닌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셀림 1세를 미화하기 위한 어떤 후대 역사가들이 여기다 그냥 적은 게 아닌가. 교수님 아시는 얘기는 아니 어떤 처음 들어봐요 얘기. 아주 좋은 지적인데 왜 신빙성 없는 얘기들 저 입에서 많이 나와요. 오스만 제국은 안타깝게도 우리 조선처럼 조선 왕실록 같은 이렇게 든든한 역사 자료 어디 있어요. 없죠. 오스만 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조선 왕실록 같은 뭔가가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문학가들이 와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뒤돌아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소설을 쓰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역사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확인 안 된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셀림 1세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서 그러니까 지중해 권을 하나로 묶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누가 이 영토의 최전성기를 이제 교수님이 제일 맛봤던 거죠? 좋아하시는 분. 술레이만. 네. 술레이만은 대제입니다. 술레이만 대제. 술레이만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솔로몬이죠. 같은 예. 이름입니다. 술레이만 대제는 정복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법을 편찬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할 때 그 솔로몬이 술레이만이에요? 예,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예, 근데 그 아랍어로는 이름을 이제 술레이만. 술레이만이고 예. 성경에서는 솔로몬이고. 그래서 정복 사업을 어디로 주로 많이 했습니까? 유럽 주로 많이 했죠. 원래 발칸반도는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이 언제 들어갔냐? 술레이만 대제가 발칸반도부터 일단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헝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헝가리를 점령함으로써 유럽 지역까지 이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예. 거기서 오스트리아, 빈까지 가게 되지만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계속 공방전이 이어짐으로써 술레이만 뒤에 나오는 술탄들이 또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 있죠, 성. 예, 예. 올드 시티라고 합니다. 이 성벽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술레이만이 지어놓은 성벽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배도 그때 한 거예요. 예. 그 유대교역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기독교 구역, 이슬람 네, 구역을 네, 네. 그때 그때 나는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싸움이 없었어요. 술레이만 1세 도지사들 중에서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이 이렇게 딴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똑똑하다, 실력이 있어요. 그럼 너 여기에 도지사로 가서 거기서 오스만 제국 예. 대신 거기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인재 등용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아르메니안, 기독교인이라 똑똑하고 세금만 잘 내면 높은 자리 다 앉았어요. 회계사, 그다음에 뭐 법관, 그리고 궁정의 어떤 회계.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의사도 말이죠. 예. 의사도 대부분 다 유대인이나 아르메니안계 이런 사람들이 다 했었어요. 이 전 얘기를 또 이렇게 알파고 예쁘게 마무리해야 얘기했습니다. 되잖아요. 술레이만하고 유럽이 또 한 번 붙었는데 예. 붙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유럽에 누가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샬 5세. 그때 유럽의 대빵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평화조약에 왔는데 여기에 뭘 써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샬 5세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레이만 1세? 이거 뭐야? 우리 이런 데다가 사인 못해요. 왜요? 하늘에 하나님 한 명 있듯이 지구에도 황제는 한 명이야. 나는 황제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군주랑 다 똑같은 종이에다가 사인을 못 하게 돼. 예. 그때 샬 5세가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오스만 제국 너무 아니, 세니까. 전쟁이 그러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빨리 전쟁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1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탄들이 그 어느 유럽에 있는 군주랑 똑같은 종이에다가 사인 안 했고 모든 평화 협정들이 다 튀르키예 말로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라면 미국이 자기 역사상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안대 종이에다가 사인한 것도 오스만 제국이란 했던 1800년대 해전이 있었는데 그때 튀니지에 있는 정독이란 미국이 사인을 했는데 또 영어판이 없어요. 튀르키예 말로만 있어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오스만 제국에서는? 절대적인 패권. 세계에서 하나만 있어요. 유아 독존이란 얘기죠. 우리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또 다른 황제랑 같이 사인을 하겠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오스만 제국이 영토만 넓었던 게 아니라 네. 기세도 엄청났던 거군요. 오스만 제국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사실상 저는 유럽도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국내 문제, 오스만 제국 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유럽을 포기는 했지만 그것만 하려고 했다면 저는 오스트리아까지도 충분히 왜냐면 차지했네. 비엔나고 로마를 먹었어야 돼요. 로마는 로마 제국 탄생지이고 신성 로마 제국이 비엔나에서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1850년 때까지만 해도 술탄들이 이런 맹세를 했어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 메메 2세가 콘스탄티나폴을 정복하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전통을 받았고 나는 로마까지 정복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재통일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오스만 제국이 1800년 때까지의 즉위식 때 맹세였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오스만 제국의 어떤 문화적 유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시는 음료수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료. 한국 남자라면. 커피.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긴 합니다. 이럴 때 커피 맛있나게 해주셔야지. 니즈를 깔았는데 어도시가 약하면 어떡해요. 자, 이 커피를 유럽 사람들은 어쩌다가 마신 거예요. 원래는 예멘에서 수도원들만 마시는 음료수였어요. 근데 예멘의 오스만 제국은 합병을 해가지고 술레이만 1세 때 그 문화가 이스탄불에 와요. 이스탄불에서 아주 엘리트들만의 문화였어요. 궁전에 있는 술탄 아니면 밖에 있는 VIP들 그걸 보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거는 특이한 아이템인데 그 문화를 이태리로 가지고 가요. 세계인이 즐기고 있는 네네. 커피 문화를 오스만 제국에서 시작했다. 양념 로드 들어봤나요? 스파이스 로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로드만 알잖아요. 예. 또 스파이스 로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스 후추, 그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뭐 육두구,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신료들? 향신료가 결국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예. 그 중심에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이 실크로드와 지중해 이 스파이스 로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오스만 제국을 지나서 유럽으로 갔었잖아요. 그 유럽 거를 다시 오스만 제국이 받아서 보내주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거기서 무역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처럼 네. 관세를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트럼프는 이걸 때 뭐라고 해요? 타리프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오스만 제국이 그때 지중해에서 관세로 때릴 때 썼던 그 단어예요. 타리페. 그래서 영어로 타리프로 넘어간 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흥했던 오스만 제국은 대체 왜 멸망의 길로 가게 됐던 겁니까? 일단은 오스만 제국의 교육 체제가 망했어요.
예전에는 오스만 제국 교육 체제가 이슬람이라는 이 접시 위에다가 유목민하고 유럽, 왜냐면 바로 옆에는 그리스가 있잖아요. 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 좀 약간 자유로웠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중세 시대 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 이슬람 안에서도 포착되기 시작했고, 왜냐면 예전에는 신학교하고 과학이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유럽은 그걸 이제 분리시켰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 정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신학교들하고 과학교들을 이제 분리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캐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자들 보기에는 이거는 신학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다 하면 그걸 이제 용서할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인쇄소예요. 왜냐하면 자필로 이렇게 책을 복사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유럽에서는 인쇄소 도입을 했을 때는 어떤 무슨 사업가 협회 이런 세력들로부터 반대 운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에서는 인쇄소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군들의 모임이 있어요. 책을 복사하는 아저씨들의 반대를 했어요. 예. 인쇄 기술이 늦게 도입되면 어떻게 과학을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제 보기에는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처럼 밖에 나갔어야 돼요. 미국에 갔었어야 되고 아프리카 끝까지 갔었어야 되고 아니면 저쪽 멀리 갔었어야 되는데 네. 돈이 많이 잘 들어오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너무 절박해요. 야, 조그마한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을 내야 돼? 조그만 후추 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역 통로를 모색하자. 근데 가봤더니 멕시코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식민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가지고 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그거 몰랐죠. 그래서 유럽이 갑자기 부를 너무 축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도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하고 르네상스가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유럽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그걸 이제 잡지는 못했어요. 예.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이 과학 기술을 조금 늦게 받아들였다. 특히 이제 무기 분야에서도 많이 늦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무역로. 예. 그 무역로를 지중해 사업권을 오스만 제국이 쥐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넘어갑니다. 포르투갈이 또 배를 잘 띄우고 해상 무역을 하니까 예. 그 오스만 제국을 폐쇄해서 아시아로 간다든지 유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세금을 못 거두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무역권 자체가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조금씩 쇠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네. 이 일의 결말도 아니, 오스만 사실 제국처럼 미국- 갈까요? 아니, 그건 오히려 어떻게 미국이 생각하세요? 똑똑한 거예요. 우리 이대로 가면 오스만 제국처럼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끝났을 때 세계에 갖고 있는 부의 비율이 엄청 많은데 지금 너무 줄였거든요. 예. 우리는 다시 이걸 역전하지 않으면 오스만 제국처럼 망할 거니까 세금이나 뭐 하면서 이거를 역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오스만 제국의 꼴을 보고 정신 차린 거예요, 미국이. 근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국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예.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은 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물건을 더 맞아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에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그런 처방이다. 저도 교수님 똑같이 생각해요. 어. 이제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는 세계 패권을 노렸던 이들 중에 또 하나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너 잘한다? 종교를 안 따지고 민족을 안 따지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1800년대를 걸치고 일단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올라갔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세르비아가 독립을 하면서 피해했던 집안들의 아이들이 오스만 제국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오스만 제국을 너무 빠르게 투르크 민족주의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모든 자기 시민을 이렇게 안아주고 반겨주는 오스만 제국이 갑자기 나머지는 다 우리의 막내 동생들 이런 모습을 취하니까 오스만 제국 안에서 오스만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민족들도 그럼 우리는 우리 때로 가자, 무슨 오스만이야 해서 오스만 제국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민족들이 미국을 위해서 와서 열심히 하잖아요. 미국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전 세계 민족들이 와서 다 같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근데 최근에 와서 또 기사를 읽었는데 또 무슨 기업들에다가 인도 출신 사람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맞아요. 똑같은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주변 나라들이랑 안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들이 남은 거고요.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이를테면 근데 또 그리스라든가 아르메니아라든가 세르비아라든가 이런 또 몇 개 나라는 독립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한테 이렇게 가끔씩 외교적인 문제들이 남은 거예요.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부터 많이 배워야 됩니다. 힘이 세다고 힘 자랑하지 말고 돈 많다고 돈 자랑하지 말고 인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제국이 되어야 롱런할 수 있다. 튀르키예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오스만 제국 향수로 안 살았으면 좋겠고 있는 그 공화국을 좀 제대로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도 제국이라는 단어에다가 크게 좀 약간 반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국이라는 단어는 산업혁명 전으로 다르거든요. 산업혁명 전에 제국이라는 거 뭐냐면 많은 종교 민족을 평화스럽게 살 수 있게끔 현명한 권력을 제국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네요. 산업혁명 이후로부터는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로마 제국, 진짜 그 로마에서 생겼던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같은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을 좀 약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거대 로마 제국 공부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오스만 제국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